무릎은 우리 신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관절 중에서도 운동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더불어 운동 범위도 넓은 편에 속하기에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찾아오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만 55세 이상 인구 중 약 80%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관절 연골과 그 주위의 뼈에 퇴행성 염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병이 진행되면 관절을 이루는 뼈가 단단해지고 관절 주변에 골극이라고 불리는 뼈의 과잉 형성, 관절의 변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무릎 인공관절 환자 수도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 수는 7만 7,300여 명으로 2015년 대비 39% 증가했는데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 하면 주로 중장년층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는 만큼 젊은 층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50세 이상에서 노화로 인한 관절의 퇴행성 변화, 지나친 운동이나 외상으로 인한 관절 연골의 손상, 직업적으로 무릎 관절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비만으로 인한 관절 연골과 연골판 압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3, 4년 전부터 40세 이전의 젊은 환자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비만 인구의 증가와 축구, 웨이트 트레이닝 등의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반복적인 미세 외상 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물론 노인 인구에 비하면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아주 안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뼈를 보호하고 관절 운동을 부드럽게 해주는 연골이 손상돼서 생깁니다. 연골은 한번 닳아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기에 무릎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조기 발견인데요. 문제는 연골에 통증 세포가 없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노화로 여겨서 방치하다가 상태가 심각해진 이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도의 증상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지속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으로 초기에는 움직임에 의해 악화되나 진행된 관절염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지속됩니다. 아침에 또는 오래 쉬고 있다가 움직일 때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은 활동을 하면 나아집니다. 관절 주위를 누르면 통증이 나타나거나 시린 느낌이 들고 무릎 관절 안에 물이 차기도 하고 통증을 동반하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단계별로 치료 방법이 다른데요. 통증을 참고 방치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추후 수술을 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지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도 주사 치료에만 의존하는 등 단계에 맞지 않는 치료를 지속하면 효과는커녕 진행 속도만 빨라집니다. 사실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4단계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는 진통소염제, 관절 영양제 등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관절 연골에 손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2단계에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보다는 1단계 치료의 연장 혹은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산 주사를 통한 통증 경감이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실제 관절 공간이 좁아지고 관절 연골의 결손이 여러 군데 생길 수 있는 3단계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MRI 등 영상 검사를 통해 관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뒤 관절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관절 내시경을 통해 작은 공간에서 손상된 연골을 다듬고 정리하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손상 범위가 넓고 뼈의 변형이 발생했을 경우 근위경골 절골술, 관절 연골 재생술인 줄기세포 주입 혹은 자가연골 이식술 등 원래 관절을 살리면서 하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4단계에서는 다른 치료 방법은 별다른 효과가 없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영상 소견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었으나 통증이 없는 환자도 간혹 보이는데 어디까지나 증상이 있는 환자만 치료를 하는 것으로 그런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문진이 필요하고 이후 엑스레이, 진찰 등을 진행하는데요. 만약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말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라면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도 확인되는 경우가 있지만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는 증상에 따라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거나 MRI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검사 과정을 통해서 무릎 관절의 연부 조직이나 인대, 반월상 연골판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술 기법 및 기구의 발달로 인공관절 수술 후 원래 관절의 약 80% 정도까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만 하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재활치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어떤 환자는 등산도 다닐 수 있고 반면 다른 환자는 걷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여 최근에는 재활치료를 돕는 기구도 다양해지고 운동치료 및 전문 물리치료사들도 많아 재활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환자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아직은 서양식 의자 생활에 맞춰져 있어 의자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에는 거의 제한이 없으나 한국식 생활 방식 중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가부좌 자세 등은 인공관절의 마모 혹은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어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자연적 재생이 불가능한 연골을 인위적으로 복원시키는 치료법인 줄기세포 치료가 발달하면서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늦추거나 대신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줄기세포 치료는 기존 연골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보존 또 재생하는 방법으로 연골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관절 연골이 마모된 부위를 정리한 후 그 뒤에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 줄기세포 치료는 주사가 아닙니다. 장점으로는 관절 연골을 원래 성분과 거의 비슷하게 재생시킬 수 있고 2cm 이상 넓은 부위의 관절 연골 결손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수술법에 비해 단기적 결과가 우수하다 정도가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높은 가격, 시행 가능한 환자군이 많지 않다 정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하는 잘못된 자세는 무릎 관절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자주 들거나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는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피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생활 속에서 무릎에 충격을 주는 행동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만, 잘못된 운동, 일상생활 및 직업상 무릎의 혹사 방지 등 위험 인자를 줄이기 위한 환자에 대한 교육,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스트레칭 및 걷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 그리고 앞뒤 허벅지의 근력 강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운동 후 휴식 및 통증이 생겼을 경우 보조기 등을 이용한 관절 보호 역시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한 밀어서 해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정답은 NO입니다. 최대한 밀어서 해야 한다가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너무 일찍 하면 추후에 재수술의 위험이 높고 너무 늦으면 관절 변형이 심화되거나 골다공증이 심해 수술 자체도 쉽지 않고 재활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편차가 매우 많지만 여성의 경우 65세에서 70세, 남성의 경우 70에서 75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무릎 인공관절의 수명은 영구적인가요? 정답은 NO입니다. 인공관절의 부품도 부품이지만 받치고 있는 뼈도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대략 2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나타났을 때 환자가 스스로 증상을 판단하거나 진통제를 먹으며 가볍게 넘기기보다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병원 방문 시기는 무릎의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하거나 특정 각도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 있을 때, 무릎 안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치료보다는 환자 교육을 더 중요시합니다. 40대 이후부터는 환자분들 스스로 운동 및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무릎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 및 불편감이 있을 때는 전문의를 찾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서 하체 근육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은 무릎에 전해지는 체중 부하를 줄여주고 무릎 관절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실내 자전거나 수영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